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를 받아오고 하루 종일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분들. 그렇게 하루를 다 쓰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인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딸은 고마워요 한마디 하고 출근하고 며느리는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내 피로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 이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을 메워주는 가장 큰 축이 바로 이 조부모 돌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시터가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라의 보육 시스템을 사실상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에 대한 보상은요?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쓰이고 시간도 쓰이는 상황. 어쩔 때는 교통비에 식비까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러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겨지는 현실. 그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60대, 70대의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힘겨움을 입 밖에 내기도 어렵습니다. 내 손주인데 어떻게 힘들다고 말하냐고 그냥 참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 노동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실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직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길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행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손주를 돌보는 이 시간이 만약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로 인정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노동에 돈을 지불한다면요? 그게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용어가 어렵고 기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실제 운영 중인 제도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메모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조부모 돌봄수당, 지역에 따라서는 손주 돌봄수당이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것을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의 육아노동에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이미 서울, 경기도, 광주,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름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동이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150%라고 하면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월 소득 700만원대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이 해당됩니다. 돌봄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조부모나 사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친인척형과 민간 시터를 이용하는 민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히 친인척형이겠죠. 그럼 얼마를 받느냐?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이가 1명이면 월 30만원, 2명이면 월 45만원, 3명이면 월 60만원을 받습니다. 손주가 둘이라면 매달 45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인정되는 최대 돌봄 시간은 4시간입니다. 심야 시간은 제외됩니다.
즉 하루에 아무리 오래 봐도 4시간까지만 인정되고 그걸 한 달 동안 쌓아서 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10일만 하루 4시간씩 돌봐도 40시간이 됩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가족 돌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상 아동은 마찬가지로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단 경기도는 부모와 아동이 같은 시군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뿐 아니라 이웃 주민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은 14곳입니다. 성남, 파주, 광주, 하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한 명당 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냥 돌봐준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돌봄 제공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손자녀 가족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6세 이하 손자녀이고 조부모는 70세 이하여야 합니다. 하루 4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월 20만원을 받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금액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대상 연령이 6세까지로 더 넓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더 오랜 기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울산에서는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으로 불립니다. 대상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이 나이 조건이 있다. 둘째, 소득 기준이 있다. 셋째,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을 증빙해야 한다. 이 3가지만 충족하면 내가 지금 손주를 돌보고 있는 그 노동에 대해 국가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월 40시간을 어떻게 증빙하느냐,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우선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복지로는 www.bokjia5.g5.k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로그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돌봄 일지가 필요합니다. 돌봄을 제공한 날짜, 시간, 내용을 기록한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양식에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와 함께한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소득 기준 확인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니 직접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처럼 필수 교육이 있는 지역은 교육 이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 관련 기관이나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현재 손주를 돌보고 있는 분들이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수당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시니어 돌봄 매니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당을 받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손주 돌봄을 통해 쌓인 경험과 능력을 공식 자격증과 직업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손주를 돌보셨다면 그게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놀아주는 게 말은 쉽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경험 위에 공식적인 교육을 더하면 누구보다 실전에 강한 돌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1:1 방문 돌봄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가정에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시간제는 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방식이고 영아종일제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과 건강검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공식적인 아이돌봄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손주를 여러 해 돌봐온 조부모님이라면 이 양성 교육에 임할 때 남들보다 훨씬 많은 실전 경험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미 체득된 것들이라 이해도 빠르고 실습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돌봄 매니저 자격증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 제목에 나오는 시니어 돌봄 매니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격입니다. 일상돌봄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 식사관리, 복약관리, 병원 동행, 말벗 서비스 등 일상적인 생활 지원을 담당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곁에서 일상을 함께 챙겨드리는 역할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지식교육협회 등 관련 교육기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5주 온라인 수강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출석률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집에서 틈틈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는 정식 민간 자격증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를 배웠다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격 보유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인통합돌봄 생활지원사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이 교육은 고용24, 예전 명칭으로 HRD넷이라고 불리는 사이트에서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이용해 국비 지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시간 교육과정이 있고 내일배움 카드만 있으면 거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고용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지원사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전담 인력으로 일하는 직업입니다. 생활지원사 1명이 대략 14명에서 18명의 어르신을 담당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50대, 60대 분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과 공감대를 나누기 쉽고 인생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채용은 노인복지관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인근 노인복지관 홈페이지나 복지넷 사이트를 통해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해보려면 뭔가를 갖추고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관문은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시간 증빙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만큼 돌봤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매일 일지를 쓰고 시간을 기록하고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록이 곧 여러분의 노동을 공식화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교육 이수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처럼 필수 교육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상돌봄 매니저 자격증을 따려면 5주 온라인 과정을 완주해야 합니다. 내일배움 카드로 훈련을 받으려면 출석률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관문은 면접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나 생활지원사로 취업하려면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면접이 처음이시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돌봄 직무 면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격증 개수도 아니고 화려한 경력도 아닙니다. 면접관이 이 사람에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진정성과 구체성에서 나옵니다.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하느냐? 단순히 집에서 가까워서요. 또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은 진지하게 일하겠다는 의지를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며 얼마나 외로우신지, 그 일상을 함께 챙겨드리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책임감 있게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은 경험에서 나오는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손주를 여러 해 돌봐오신 분이라면 이 말이 진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건강합니다 라고만 하면 누구나 하는 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건강하다는 것뿐 아니라 자기관리 능력과 책임감까지 전달됩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이 자기 몸도 잘 챙긴다는 신뢰를 줍니다. 처음 하는 일에 대한 우려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답하느냐?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 않냐는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솔직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답하세요.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배우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일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학습 의지를 강하게 어필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태도는 면접관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장기 근무에 대한 의지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답하느냐? 오래 일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세요. 일하는 게 저에게는 활력이고 보람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빨리 늙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오래 함께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제 삶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성실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자주 바뀌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복지기관 입장에서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 니즈를 정확히 짚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걸어야 할 길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단계. 우리 지역에 조부모 돌봄 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수당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아이 나이, 소득 기준, 거주지 조건을 체크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합니다. 세 번째 단계. 돌봄 일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돌본 시간, 내용을 기록하고 사진도 찍어둡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일상돌봄 매니저 자격증 교육이나 노인통합돌봄 생활지원사 교육을 수강합니다. 5주 온라인 과정이거나 16시간 교육 과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자격증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관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면접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대로 진정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합니다. 이 7단계를 하나씩 밟아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단순히 손주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주를 돌보는 일, 그게 결코 당연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체력이 소모되는 일이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광주 손자녀 가족 돌봄이, 울산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이름은 달라도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돌봄 노동이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여러분은 아이돌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의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강점, 인생 경험과 공감 능력, 성실함과 책임감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됩니다. 황혼 육아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분이
이제는 당당하게 돌봄 일지를 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지관 면접장에 들어서는 겁니다. 손에는 내일 배움 카드가 있고 이력서에는 정식 민간 자격증이 적혀 있고 가슴에는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첫 번째 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